최영천 국가유산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열암곡 마이 부처님 바로 모시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최 청장은 8월까지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10월에 심의를 거쳐 올해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사찰 음식이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 분야로 관심받고 있습니다. 건강과 윤리적 가치를 넘어 미식 관광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겁니다. 한국관광학회의 서울국제학술대회에서 사찰 음식의 가치와 관광산업적 가능성이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슬픔에 빠뜨린 제주항공 참사 발생 20여일. 오늘 참사 희생자를 위한 합동 추모식이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가운데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수습에 나섰던 소방관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열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북 성주 가야산 정상부 법전리 사지에서 3년여 발굴 조사 기간 동안 통일신라 후기부터 조선시대 석탑재와 석조 연화대좌, 석조 부조상 등 가치 있는 유물들이 발굴됐습니다. 해당 유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사지를 문화유산 기념물로 지정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해 정밀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이 부처님은 1430년 지진에 의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2007년 발견 당시 부처님 얼굴이 땅에서 불과 5cm 떨어진 채 온전히 남아있어 5cm의 가피라는 찬탄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한 후 열암곡 마이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를 선언했는데요. 올해 마이 부처님 입불 모의 실험이 진행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올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이 부처님 입불 모의 실험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세우는 불사가 본격적으로 거행됩니다. 최영천 국가유산청장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서 열암곡 마이 부처님 바로 모시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아마 1월부터 8월까지 구조물 제작하면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그대로 이제 심의를 통해서 10월 달에 아마 모의는 심의를 하고 올해 안에는 뭔가 거시적인 것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입니다. 최영천 청장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열암곡 마이불 입불 모의 실험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10월부터 바로 세우는 작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만 입불 모의 실험에 필요한 돌을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 열암곡 마이불의 규격과 중량이 비슷한 돌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세운 뒤에도 마이불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할 보강 작업을 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리고 세우는 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지탱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더 이상 굴러 혹시라도 슬라이딩 되지 않도록 그걸 보강하라고 할 때 이게 과연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최영천 청장은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원형을 찾는 것이 국가유산청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며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 건설 회사에서 입불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약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현재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불자들이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좀 우려가 되고 네.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2023년 4월 시작한 열암곡 마이불 바로 모시기 천일기도가 2주년을 앞둔 가운데 올해 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불교를 넘어 한국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사찰 음식. 건강과 윤리적 가치 외에 미식과 관광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국가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분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미식관광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의 장이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한국관광학회가 미식관광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97차 서울국제학술대회 주제를 미식관광 개발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잡았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를 알리는 또 하나의 콘텐츠, 사찰 음식도 연구 대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FAO가 지속가능한 미식의 기준을 환경과 건강에 무해하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한 데 사찰 음식이 부합하다는 겁니다. 사찰 음식은 외식적 영역과 관광적 영역에 있을 때 이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적 지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 음식은 생명정진, 음식 소중, 음식의 생태순환적 관계를 존중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은 가치지향적인 관광, 지속 가능성의 관광에 대해서 부합하는 음식 문화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0%인 8억 명 정도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금도 전체 생산량의 30%가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있는 상황. 선진국에서는 과식과 폭식 등 음식 4대 질환이 몸과 마음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식관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 음식 캠페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되도록이면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을 먹자라는 웃을 소자 소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을 소자 소식, 자기 건강을 유지할 최소한의 양만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소 소자 소식 마지막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육식을 삼가하고 채식을 하면 좋겠다는 권장하는 3소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 음식의 가치와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 미국 CIA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학회도 전통과 환경,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사찰 음식이 환경과 윤리를 중시하는 세계 추세에 부합하며 한국 미식관광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와 선, 또 사찰 음식까지 굉장히 한국을 또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자원이자 그리고 가치로서 지속 가능한 미식을 얘기할 때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철학과 가치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찰 음식의 가치와 철학이 일반 대중들에게 같이 공유되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그 철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곱씹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사찰 음식의 가치가 맛과 건강, 윤리적 가치를 넘어 국가경쟁 활성화 콘텐츠로도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향후 파급 효과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슬픔에 빠뜨린 제주항공 참사 발생 20여일. 오늘 참사 희생자를 위한 합동 추모식이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가운데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수습에 나섰던 소방관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열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대참사. 불교계는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의 영가를 천도하고 유가족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해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자리한 무안불교사학년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현장을 지키며 자원봉사와 유가족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불교계는 한 발 더 나아가 현장 조사와 시신 수습, 수색에 나섰던 소방관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명상치유 전문가 무안봉불사회주 지호스님은 치유 명상센터 쉼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소방관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영웅의 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걸 우리 프로그램 속에서 녹여가지고 다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소방관의 삶을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항공기 폭발로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을 최일선에서 온전히 겪어야 했던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 상담으로 녹여내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소방관들은 지금 겪는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며 회복과 성장의 계기를 만드는데 불교계의 손길이 이어진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보고 그 스트레스가 오래 갈 건데 일찍 풀 수 있는 길 마련해 줘서
이번 참여 후에는 마음의 평화를 갖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숭고한 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임하는 국민의 영웅, 소방관. 가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일상과 업무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경북 성주 과해산 정상부 법전리 사지에서 3년여 발굴조사 기간 동안 통일신라 후기부터 조선시대 석탑재와 석조 연화대좌, 석조부조상 등 가치 있는 유물들이 발굴됐습니다. 해당 유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사지를 문화유산 기념물로 지정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해 정밀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성주군 가야산 국립공원에 자리한 성주 법전리 사지. 사지에서 발견된 석탑과 연화대자 등이 통일신라 때 조성되고 주변에 부조 성물이 존재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발굴조사 후 임시 복토된 상태로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가 시급한 상황. 불교문화연구소가 지난 16일 개최한 법전리 사지 정비 및 활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박광식 원주시 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이 체계적 정비의 첫 단계로 문화유산 지정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유산이 될 경우 정비 용이성과 활용도가 커지는데 이를 위해 사지 범위와 이해를 높이는 추가 발굴 조사,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법전리 사지의 정비 방향은 종합 정비계획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종합 정비계획에 앞서서 문화재 지정에 대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외부에 노출돼 풍화와 침식 등 변형 우려가 있는 유물을 주변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야산 역사신화 테마파크를 위임 기간으로 변경해 유물을 옮기고 사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전리 사지의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모습들을 좀 재현을 해서 석조물들을 같이 공간 안에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가장 이제 주목되는 시설이 가야산 역사신화 테마관이었습니다. 실내의 유물을 전시할 경우 시민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불교 유산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법전리 사지 외에 가야산에서 출토된 불교 유물을 함께 전시할 때 불교 문화의 저변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법전리 사지뿐만 아니라 외부로 나가 있는 법수사지 출토 유물들 이런 유물들도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험준한 산간 지역에도 불교 문화가 꽃피었음을 알 수 있는 법전리 사지. 문화유산 지정과 체계적 정비로 가야산 북쪽에서 사라진 법 등이 다시 밝혀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서울 방배동 경찰서 직원과 관내 주민으로 구성된 불자회 방배행불회가 BTN 무상사에서 새해 법회를 봉행하고 을사년에도 주민 안녕과 활발한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방배행불회는 어제 BTN 불교TV 인기 프로그램 소나무 진행자 광우스님을 법사로 신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우스님은 행복과 불행 모두 자신이 지은 인연법의 결과라며 꾸준한 신행으로 공덕을 닦아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이영구 방배행불회 회장을 비롯해 무상사를 가득 메운 80여 방배동 불자들은 신년법회로 회원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새해 활발한 신행 활동을 다짐하며 신심을 다졌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귀신을 그리는 것이요.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그리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고 형체가 없는 귀신에 비해 사람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림은 쉽지 않다는 뜻인데요. 정신성까지 담아낸 초상화 특별전이 겸재 정선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미진 기자입니다. 다소 반항적인 눈빛과 구부정한 자세의 만해 한용운 스님 초상화. 시대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가의 면모와 더불어 만주에서 총격을 받은 후유증으로 고개를 고추 세우지 못한 스님의 삶을 담아냈습니다. 서울 강서구 겸재 정선미술관에서 열린 김현철 작가 개인전 전신. 전통 초상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한데 모아 인물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면 세계와 시대 환경까지 그려냈습니다.
전신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풀이하면은 전하의 전자에 귀신 신자인데 다시 말해서 정신을 그려낸다는 뜻입니다. 닮게 그리기 위해서는 물론 외형도 닮아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드러나야지만이 결국은 닮게 되거든요. 전시에서는 만해, 법정, 자운, 지관 스님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의 초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깨달음에 이른 고승들의 비범함을 담아내는 동시에 전통 사찰에서 스님들의 영정을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남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님들의 얼굴에서는 일반 속인들과 달리 어떤 범상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상을 그릴 때에도 그러한 스님, 범상치 않은 스님의 얼굴들을 그렸을 때 저 자신도 어떤 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보물, 윤두서 자화상을 재해석한 윤두서 초상화부터 주변 인물의 현대적 초상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얼이 살아있는 전통 초상화에서 인물들의 성격과 감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작가 초대전, 전시는 오는 2월 23일까지 겸재 정선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기장 철마 연화사가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여는 바다 마라톤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암 환자 쾌유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연화사는 지난 14일 기장 더 이스트인 부산에서 주지 효은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7일 제7회 기장바다 마라톤 성공 개최와 암 환자 쾌유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기장바다 마라톤 조직위원장 연화사 주지 효은 스님은 홍소영 기장바다 마라톤 준비위원장에게 박경준 부산시장을 대신해 부산시 체육공로상을 전달하고 매년 수만 명의 마라톤 참가자들이 이곳 기장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달리기를 통해 치유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주 반야사 공덕회가 제주대 병원 등에 의료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8일 제주 반야사 공덕회는 제주 의료원과 제주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비 후원금 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현파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용기를 전달하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는 반야사 주지 현파 스님, 유재호 신도회장, 고금여 공덕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핵심 종책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의 모의 실험이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세기 동안 엎드려 있던 열암곡 부처님의 모습을 올해는 마주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월 18일 토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